곽재식의 과학수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이 어려운 과학 시간을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공학 박사이시자 또 SF 소설가이시자 화학자이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예, 재미있는 원소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이름은 지어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수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소 총 몇 개라고 그랬죠? 110종이 좀 넘죠? 그런데 1번이 그러니까 수소였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원소 어떤 거? 오늘 원자 번호 2번이자 예. 모든 원소들 중에 두 번째로 가벼운 원소라고 하는 헬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헬륨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들어봤냐면 이게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헬륨 가스 마시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예. 우리 도널드 덕처럼 이렇게 나오는 목소리 나와요. 네. 그거 맞죠, 헬륨? 맞습니다. 예. 헬륨이 이제 두 번째로 가벼운 원소니까 공기하고 비교해 보면 무게가 한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람이 많이 마시면 공기 대신에 평소에 들어와 있던 공기 대신에 그거보다 7분의 1 무게밖에 안 되는 기체가 이제 목 있는데 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성대가 떨리는 것이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더 가볍고 더 빠르고 더 쉽게 떨리게 돼가지고 사람의 목소리가 바뀌어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수소를 마셔도 그렇게 목소리가 나와요? 이론상 가능한데 수소는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플러스 전기를 띠면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산성을 만들어내고 이런 성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수소는 그래서 마시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마시면 안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물론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헬륨은 비교적 많이 마셔도 몸에서 무슨 특별한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거나 그런 성질이 없다고들 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들 합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공기처럼 항상 마시는 그런 기체는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기를 안 마시고 헬륨만 마시면 숨 막히게 되거든요. 그 일본인가? 그 헬륨 많이 마셔가지고 쓰러진 연예인도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장난친다고. 그래서 장난스럽게 너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은 확실합니다. 헬륨이 또 하나 떠오르는 거는 풍선 날릴 때. 네, 맞습니다. 풍선 날릴 때 그 헬륨 넣는 거 맞죠? 맞습니다. 가벼우니까 수소를 역시 마찬가지로 넣어서 날릴 수도 있고. 그렇겠는데요? 과거에는 수소를 이용을 해서 공중에 뭔가를 띄운다든가 하는 일도 과거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수소는 이제 불이 잘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소는 위험해가지고 요즘엔 잘 사용하지 않고 헬륨은 불이 안 붙기 때문에 안전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이런 공중에 뜨는 풍선에도 헬륨을 항상 집어넣어서 많이 만들고 있죠. 그렇구나. 자, 헬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려주세요. 이거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다기보다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근데 헬륨 발견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근데 헬륨이 우주 전체로 보면 정말 흔한 원소입니다. 우주 전체에서 우리가 추산하기로는 전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의 한 25% 정도는 헬륨이다. 우주의 25%? 라고 추측할 만큼 사실 흔한 원소고.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태양 같은 별이라든가 목성, 토성 이런 행성들에는 전체 무게의 한 10%에서 많게는 30%까지가 헬륨입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로 보면 헬륨이 굉장히 흔한 물질인데 이상하게도 지구가 굉장히 이제 특별한 곳이라서 그런 거죠. 지구에는 헬륨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들어있는 헬륨이 얼마나 있는지 측정을 해봐도 사실 정밀하게 측정을 안 하면 잘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조금밖에 없어서 요즘 측정한 결과로는 공기 중에 헬륨은 0.0005%밖에 안 된다. 태양에는 20%, 30%씩 헬륨이 들어있는데 지구에 있는 공기 중에는 0.0005% 정도밖에 헬륨이 없다. 그래서 지구에는 헬륨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럼 풍선 띄우거나 우리 이렇게 장난스럽게 헬륨 가스 마시는 거는 다 만들어낸 겁니까? 그러니까 지구 어딘가에서 캐온 거죠. 지구에 그 조금 남아있는 행률이. 만들 수 없어요? 그렇죠. 헬륨을 만드는 방법은 사실은 이론상으로 따진다면 수소 폭탄을 터뜨린다 그러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 외에는 현실적으로는 헬륨을 어디서 없던 헬륨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 있는 걸 캐와야 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소 폭탄의 부산물이 헬륨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수소 폭탄을 우리가 항상 터뜨려서 헬륨을 얻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많은 이유가 거기는 수소 폭발이 항상 있으니까 헬륨 가스가 많이 발생을 하겠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애초부터 우주에 헬륨이 좀 많습니다. 그래요? 지구는 어떤 이유로 아마도 예전에는 지구에도 헬륨이 좀 있었겠지만 뭔가 떨려져 나갔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지구에 헬륨이 없기 때문에 이걸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1868년에 조셉 노먼 로키어라고 하는 영국의 천문학자가 태양빛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관찰을 해보다가 네. 태양빛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의 햇빛 색깔의 노란색 부분이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좀 특이하다는 걸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노란색 빛깔의 특이한 부분이 지구상에 있는 원소에서는 굉장히 관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불꽃이라든가 이런 데서 노란빛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정밀하게 분석해서 태양에서 나오는 그 빛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낸 거죠.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이거는 태양에는 지구에는 별로 없는 뭔가 물질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색깔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네. 추측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태양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따와서 태양을 그리스어로 헬리오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따와서 헬륨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실제로 이제 그 후에 헬륨이 지상에서도 아주 미량이지만 발견이 된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헬륨 가스는 마치 석유처럼 어딘가 땅에서 퍼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빼내는 그렇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 굉장히 미량에 있는 헬륨을 어디서 잘 모아오든지 아니면 어딘가에 묻혀 있는 헬륨을 캐오든지 이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생각보다 그거 좀 희귀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헬륨 희귀합니다. 사실은 뭐 헬륨이 어디에 쓰이느냐 이런 거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용도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은 한 20세기까지만 해도 헬륨이 뭐 그렇게 중요해? 뭐 풍선 날릴 때나 사용하지?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이 많았는데 사실은 21세기로 들어서면서 헬륨의 용도가 여러 가지로 많이 개척이 됐습니다. 이게 좀 희한한 게 뭐냐면 그럼 헬륨의 성질이 뭐길래 그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데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 헬륨은 말을 지어내 보자면 성질이 없는 게 성질입니다. 그래서 뭐 수소처럼 불을 붙거나 이렇지도 않고 수소는 뭐 플러스 전기를 띠기 쉽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헬륨은 그런 성질도 없고 산소 같은 거는 공기 중에 쇳덩이나 이런 걸 놔두면 산소 때문에 쇠가 녹슬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하죠. 헬륨은 그런 작용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뷰테인이라고 요즘에 부르는 부탄가스 같은 거는 모든 기체가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압력을 가하면 스스로 들러붙어가지고 액체로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이터 같은 데 보면 뷰테인 그 가스가 액체 형태로 들어있잖아요. 그렇구나. 그게 부탄이구나. 근데 헬륨은 웬만히 압력을 줘도 자기들끼리 들러붙어서 액체로 변하고 이런 것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헬륨을 액체로 만들어내게 되면 그것이 기체로 워낙 잘 바뀌기 때문에 주변을 굉장히 차게 냉각시키는 그런 특이한 성질도 있습니다. 기화하면서 온도를 빨아들이니까 그렇죠. 빨리 차갑게 만드는구나. 그럼 그렇죠. 어디에 써요, 그거를? 그래서 헬륨 굉장히 낮은 놈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하 260도 이하로 온도를 낮추고 싶다라고 할 때는 헬륨을 액화시킨 거, 헬륨을 액체로 만든 걸 이용을 해가지고 온도를 낮추면 영하 260도보다 더 낮게 온도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영하 260도 이하로 온도를 낮출 리가 이유가 뭐가 있겠어라고 싶은데 아주 특별한 실험을 할 때 아니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20세기 이후에 대중화된 장비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병원에서 몸 내부 속 사진 찍는 장비 중에 MRI 있습니다. 있죠. MRI는 강력한 자기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몸속의 내부에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그런 장비거든요. 근데 온도가 굉장히 낮아지면 이렇게 자력을 키우기에 굉장히 유리해지는 초전도 현상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MR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자력이 있어야 되고 강력한 자력을 얻기 위해서는 온도가 낮아야 되는데 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바로 헬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헬륨을 사용하는 MRI가 있는 병원에서는 정기적으로 헬륨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헬륨 넣으면서 이렇게 헬륨이 이제 엄청 차갑다 보니까 막 연기 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그거 착각해가지고 불나는 걸로 오인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런데도 사용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뭐 녹슬고 이런 게 전혀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정밀한 반도체를 가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바람을 넣어줘야 되는 이런 공정이 있다라고 치면 보통 공기를 넣어주면 그런 산소 때문에 반도체 일부분이 아주 조금이라도 녹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웬만하면 별 상관이 없을 텐데 굉장히 정밀한 반도체의 선 하나가 녹슬어서 막힌다 이렇게 되면 불량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반도체 공정이나 디스플레이 만드는 공정에서도 이렇게 반응을 안 한다, 성질이 없다는 특징을 이용을 해서 뭔가 불어줄 때 이럴 때 공기 대신에 헬륨을 이용해서 불어주는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워낙에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기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1년에
수입하는 헬륨의 양만도 한 2,000톤 정도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0세기까지만 해도 헬륨이 별 쓸모가 없는 줄 알았는데 성질이 별로 없으니까 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성질이 없다는 성질이 오히려 유용한 용도가 많이 발견이 된 거죠. 어허. 그래서 헬륨 가격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랐고 예. 가끔 막 헬륨 파동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다라든가.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헬륨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입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나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데서도 큰 위기가 올 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헬륨을 아껴야 된다. 혹은 헬륨 외에 뭔가 대체품을 좀 찾아보자. 뭐 이런 기술을 연구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야, 이게 자 여러분들도 아마 정말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MRI까지는 우리가 뭐 그럴 수 있겠네 했는데 이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헬륨 가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이러다 보니까 헬륨 풍선에다가 함부로 거기 넣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 드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야.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예. 좀 특이한 용도로는 우리가 다이빙 할 때 예. 깊은 곳으로 잠수해서 들어가면 일반 공기를 마시면 공기 속에 있는 질소 성분이 피 속에 예. 혈액 속에 높은 압력 때문에 맞아요. 녹아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다 보면 압력이 낮아지면 그게 피 속에서 끌어 나오면서 이제 거품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피를 맞거나 이제 몸에서 안 좋은 일을 해가지고 맞아요. 예. 잠수병이 걸린다. 맞아요. 잘못하면 목숨 잃기도 되게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공기에서 질소를 빼내고 거기에 헬륨을 넣어버리면 헬륨은 피 속에 녹거나 이러지도 않거든요. 아, 그렇다. 네,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게 잠수하고 나오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공기를 질소를 빼고 거기다 헬륨을 넣는 거예요. 대신 채워 넣는 산소하고 거죠. 그러니까 네. 헬륨하고 그렇게 넣어서 그래서 잠수를 깊은 곳까지 잠수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목숨을 구해주는 기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헬륨이. 야, 진짜 효자 원소구나는 생각이 드는데 야, 이렇게 되다 보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화학적으로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 요거를 갖고 있는 마치 유전처럼 갖고 있는 나라는 굉장히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헬륨이 천연가스가 나오는 쪽에서 그게 땅속에 묻혀 있다가 나오는 수가 많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런 석유나 천연가스가 많이 나오는 나라에서 헬륨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헬륨이 없고 전량 이제 수입하는 편이죠. 좀 이제 특이한 걸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예. 헬륨이 수소하고 이제 차이가 별로 없고 무게 차이 별로 안 나고 이러다 보니까 수소 폭탄을 일으켜서 뭐 태양이 에너지 낸다 그 원리를 헬륨에도 적용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헬륨 폭탄 말하자면 비슷하게 그렇죠. 헬륨 폭탄을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특히 보통 헬륨의 무게인 한 4분의 3 정도 무게가 되는 뭐 헬륨 3, 헬륨 3이라고 부르는 좀 특수한 헬륨들이 있거든요. 이 헬륨을 이용을 하면 헬륨 폭탄 같은 방식으로 에너지를 낼 수가 있는데 수소 폭탄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방사선도 안 나오고 굉장히 좀 좋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미래의 핵융합 에너지의 중요한 그런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지구엔 헬륨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주의 어떤 딴 행성 같은 데서 이걸 캐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계신데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달에는 헬륨 3 이게 좀 많이 있을 것이다. 헬륨 3이 좀 많이 있다. 지구에 비해서는. 그래서 달에서 이 헬륨 3을 캐와가지고 지구에 싣고 와서 이걸로 헬륨 폭탄을 터뜨리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면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구상을 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김경자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참여한 연구 중에 작년에 발표돼서 좀 인기를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달에 있는 달의 지도를 만들어 놓고 그 달에 있는 지도상에서 어느 곳에 헬륨 3, 헬륨 3이 좀 많이 묻혀 있을까 요거를 표시하는 일종의 이제 보물 지도라든가 뭐 금광 지도 같은 비슷한 느낌이겠죠. 그런 식으로 그 지도를 만드는 그런 연구를 작년에 발표를 하셔가지고 좀 눈길을 끌었었던 적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우리만 눈독 들이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특히 뭐 달까지는 뭐 충분히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중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은 요걸 헬륨 가스를 특히 헬륨 3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겠는데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핵융합이라는 게 좀 미래의 기술이기 때문에 실용화하고는 좀 이제 거리는 있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쉽게 가능해진다라고만 하면 워낙 이 핵융합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크기 때문에 이거를 한 뭐 몇 톤만 캐와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뭐 지구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달에서 한번 연구해 볼 만한 좋은 주제이기는 합니다.
저도 계속 감탄하면서 듣고 있는데 6250번 쓰시는 분도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 듣게 된다. 우리 곽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6832번 쓰시는 분이 요 헬륨으로 티눈을 뺐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헬륨으로 티눈을 글쎄 어떤 방식으로 뺐을까요? 급속히 냉동시켜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딴 어떤 기체를 사용하는 것보다 일단 몸에 해가 훨씬 적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시술을 할 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냉각을 확 시켜갈 수 있으니까. 냉각도 냉각이고 예를 들어서 뭐 산소를 많이 사용한다든가 뭐 질소는 별 문제 없겠지만 산소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산화 반응이나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몸에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헬륨은 그런 성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의료용으로 여러 가지 용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구나. 이 지구에서 이제 헬륨이 그러면 다 고갈되면 이거 서로 간에 헬륨 가지고 굉장히 분쟁도 일어나고 막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도 그래서 헬륨을 뭐 어떤 전략 자원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헬륨을 아껴 쓰자.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 다행히 지금 세계적인 최강대국이고 예로부터 부유한 나라라고 하고 있는 미국에서 헬륨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동안은 그나마 뭐 미국에서 굳이 뭐 헬륨까지 팔아가지고 큰 돈을 벌려고 하겠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헬륨 가격이 그래도 좀 안정적인 편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국제 전세가 계속 변해가고 있고 미국에서 정세도 좀 바뀌고 헬륨 쓸 곳은 첨단 산업이 더 발전하고 MRI가 더 보급되고 하면서 헬륨 쓸 곳은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헬륨 가격이 어떻게 출렁이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금융권이나 투자자들 같은 분들도 좀 관심이 많은 대목입니다. 그렇겠는데요. 지금 언뜻 찾아보니까 헬륨 그 풍선 요거 10개 집어넣는 그 헬륨 가격이 한 3만 원 정도네요. 그러니까 10개 하나당 그러니까 3,000원 정도. 요게 30년 전만 해도 훨씬 쌌습니다. 훨씬 쌌고. 그런데 지금 점점 올라가고 어떤 학자들은 이거에 한 10,000배는 더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헬륨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런 공학 박사 같은 분들이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더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곽재식 작가와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대방을 조금 더 배려하면서 우리의 최소한의 의무를 좀 지켜가면서 잘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자, 내일 오후 3시 5분에 다시 찾아오죠.